네, 안녕하세요. ST마이크로의 양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저희 오토모티브 리더 솔루션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지금 발표를 시작을 할 건데요. 지금 뭐 이전에 발표하신 내용들을 보시면 뭐 ADAS부터 시작을 해서 좀 그 ADAS를 비롯해서 그런 카메라 기술이나 아니면 그거와 관련된 자율주행까지 좀 가까운 미래에서부터 먼 미래까지의 기술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 NFC IC를 이용해서 저희 이제 기술이 구현된 것들을 보셨고요. 실제로 양산에서 나가고 있는 모델입니다. 지금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여기에 적용된 기술이 NFC 기술인데 NFC라는 것이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NFC라는 말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제 Near Field Communication의 약자예요. 말 그대로 이제 근접 통신이라는 말이거든요. 근접 통신이란 말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두 개의 물체가 무선으로 통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가까운 거리는 이제 흔히 얘기하기로는 이제 뭐 3cm 이내, 가장 근접 거리 내에서 통신을 한다는 얘기고요. NFC 모드를 뭐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뭐 여러분들은 이미 NFC를 많이 사용하셔 봤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는 한 90년대 후반 정도에 이 버스카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NFC 기술이 들어와서 이제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고, 이제 지금 휴대폰이나 아니면 다양한 것 쪽에 접목이 많이 돼 있죠. 여러분들 뭐 회사에 들어갈 때 아이디 카드나 이런 것들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C 모드를 이제 보자면 이제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 NFC 카드 이뮬레이션. NFC가 들어가 있는 카드를 리더기에 대서 동작을 하게 되는 원리나, 아니면 NFC 리더와 라이터 기능을 한 두 개의 디바이스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그 두 개가 전부 다 되는 그 제품 사이에서 피어 투 피어로 통신을 가능하는 이런 세 가지 모드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이 세 가지 모드 상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발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보시는 대로 버스 카드를 대거나,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자판기에서 뭐 물건을 산달지, 아니면 리더 라이터가 되는 걸 통해서 뭐 비용을 정산을 하고 그 외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NF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NFC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당연히 무선으로 NFC는 통신을 하기 때문에 특정 주파수가 필요하죠. 전자파를 통해서 통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NFC에서 사용한 안테나 주파수 대역은 14.56MHz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NFC가 내장된 카드의 특징을 보시면 특별하게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지가 않아요. 배터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상대 전자파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카드나 아니면 이런 쪽에 저전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파워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에서 에너지를 받아서도 동작할 수 있는 게 NFC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사실 이런 특징 때문에 에너지를 적게 소모할 수 있고 사이즈가 작고, 그걸 통해서 IoT나 이외의 기타 작은 그리고 휴대성이 있고 이동이 간편한 어플리케이션에 확장을 시킬 수 있다는 게 바로 NFC의 장점입니다. NFC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선으로 통신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과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라는 그런 통신 규격이 있어야 되죠. 뭐 여러분 예를 들자면 뭐 군대에 가서 초병으로 근무를 쓰게 되면은 야간 근무 시간에 처음 이제 상대방이 누군가 오게 되면 뭐 손들어 움직이지 마 한 다음에 암구호를 외치잖아요. 뭐 예를 들면 감자 고구마 이런 식으로 그러한 통신 규격이라는 게를 뭐 말해줄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NFC에서도 두 개의 디바이스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하면 그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 절차를 이제 규정하고 내재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NFC를 만드는 IC 회사들이 여러 종류다 보니까 그 회사들이 자기네 회사들끼리만 통용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아까 그 자동차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삼성 모바일에 내재되어 있는 NFC IC를 만든 회사가 자동차에 NFC를 동일한 회사를 넣지 않는다고 한다면 NFC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서로 제조사들끼리 그런 내용들이 공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기술 자체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NFC 포럼이라고 하는 일종의 보드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 NFC를 제조하는 회사들이 보드로 운영이 돼서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지, 어떻게 기술을 표준화할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NFC 포럼에는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보드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디바이스들 사이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지와 그리고 여기서 보면 NDEF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NFC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 포맷이라고 보면 돼요. 흔히 얘기를 하자면 뭐 데이터가 맨 처음에 가려고 한다면 내가 데이터가 간다. 안녕. 그럼 저쪽에서 데이터가 오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 데이터의 형식이란 게 필요하잖아요. 머릿말이 있고 주 내용이 있고 주 내용 이 자체가 그 내용상에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무선상으로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왜곡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데이터가 왜곡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CRC 같은 에러 코렉션이 있고 뭐 이러한 절차들에 있는 데이터 포맷들을 규정을 다 해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NFC 데이터 포맷 NDEF에서 그런 것들을 규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NFC를 통해서 이제 URL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 그 외에 뭐 안드로이드와 윈도우 사이에서 이제 핸드오버,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에서 윈도우로 넘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또 다른 운영체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NFC가 아까 말씀드렸던 같이 이제 90년대 후반서부터 계속 발전을 해와서 지금 현재는 뭐 휴대폰에도 들어가고 있고 많은 쪽에 들어가고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스마트폰에서 안드로이드 폰들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애플 폰에서는 보면은 사실 애플페이만 되고 있는데 애플에서는 사실 그 2015년에 NFC 포럼에 맨 처음에는 서포터로 들어왔어요. 스폰서 개념으로 들어와서 아이폰 7이 나올 때 애플페이만 오픈을 했거든요. 사실 NFC 기술을 백그라운드로 하긴 했지만 사실 반만 오픈한 상황이에요. NFC 기술을 전체 오픈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업체들을 끌어와서 이걸 가지고 뭘 해봐 이런 환경을 구축해 주진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애플이 그 기사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보드진으로 군형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이 얘기인즉슨 NFC 기술을 가지고 뭔가 다른 거를 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ST에서도 NFC 기술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가지고 또 미래 동향에 대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뭐 NFC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예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ST25 태그라고 써 있는데 저기에 보면은 그 NFC 태그 IC가 있고 그 옆에 안테나가 나와 있죠. 저게 간단하게 보시면 그냥 뭐 버스 카드와 같은 그런 카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56MHz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요. 그리고 리더 쪽에도 역시 NFC IC가 필요하죠. 보내주고 받는 쪽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중앙 처리를 할 수 있는 MCU가 있어야 되고요. 보통 리더 쪽을 구성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리더 개념을 통해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넓혀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뭐 메디칼 쪽에서도 많이 보고요. 메디칼 쪽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 혈액 샘플이나 이런 것들을 내용을 일일이 다 프린팅을 해서 이 사용자가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걸 프린트해서 다 앰플을 붙이는 작업이 굉장히 많은 시간 소요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NFC IC를 내장을 해서 단 한 번의 터치만으로 사용자의 대용도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좀 더 관리가 용이하고 시간이 좀 더 덜 소모가 되겠죠. 뭐 이런 앰플 관리나 아니면 뭐 브랜드 요즘에는 좀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뭐 모자나 신발이나 이런 쪽에 NFC IC가 내장이 돼 있어서 흔히 말하는 짝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가짜 상품을 프로텍션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NFC IC를 인증을 받아서 이 제품이 정품이다 아니다라는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을 뭐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시장도 있고요. 이게 특히나 좀 양주나 아니면은 뭐 포도주 와인 쪽에서도 그런 가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쪽에서도 NFC IC를 통해서 직접 컨택을 하면은 피어투피어로 접속을 해서 그 게임 개발 환경에 모두 다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아니면 뭐 예를 들자면 뭐 마작이나 아니면은 뭐 카드 게임 같은 것처럼 그 환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쉽게 접속을 할 수 있는데 NFC IC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 같은 개념에서 리더에다 EMV 코라고 하는 인증을 하나 더 붙였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그 인증 프로토콜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EMV 코에는 보면 이제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EMV 코 인증을 통해서 왜냐하면 NFC IC가 사실은 블루투스나 와이파이에 비해서는 좀 더 보안성에서는 좀 더 완벽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 그 페이먼트랑 연결되고 한다면 보안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상대방이 사용자도 의심할 수가 있고 이 내용이 보안이 뚫리게 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낳기 때문에 비자 마스터에서 특별하게 그 규격에 맞춰서 보안 인증 절차를 따로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EMV 코 인증을 통해서 리더기를 통해 페이먼트 시스템도 구축이 가능합니다. NFC 포럼의 스탠다드를 보면, 그러니까 저희 제품들을 보통 데이터 시트들을 보시면 NFC IC에 대해서 그 제품 규격이 어떻게 나눠지는 데에 따른 그런 구분을 쉽게 해주셔야지 이 제품이 어디에 맞고 어디에 아닌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밑에 보시면 지금 ISO 스탠다드라고 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프로토콜 그리고 그 윗단계 NFC 스펙을 따로 나눠서 이렇게 관리가 되는데 이것이 서로 매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나누게 된다면 ISO 14443과 ISO 15693으로 크게 나누는데 ISO 1569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인지가 좀 더 넓어요. 넓은 대신에 데이터 스피드는 좀 더 늦습니다. 26kbps로요. 다만 ISO 14443은 타입 A가 있고 타입 B가 있는데요. 크게 나눠서 레인지는 ISO 15693보다 좀 더 짧고 여기서 말하는 레인지는 이제 그 제품과 제품이 서로 맞닥뜨렸을 때 그 제품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거리가 좀 더 짧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대신에 제품의 전송 속도는 106kbps로 좀 더 넓습니다. 그리고 ISO 14443은 NFC 포럼에서도 이제 그 타입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제 NFC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나눴는데 그 타입 2와 타입 4가 같이 매칭이 돼요. 그리고 15693은 타입 5하고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NFC IC에 대한 스펙 검토를 하실 때 이것이 타입 2포다, 타입 5다, ISO 1443이다 이걸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RF 레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구분을 해서 표시를 했고요. ISO 15693이 1443보다 좀 더 레인지가 넓고 데이터 레이스는 좀 더 짧습니다. 저기 보이는 그 태그 IC와 NFC 안드로이드 폰 상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보거나 아니면 밑에 RFID 리더 여기서는 이제 UHF라고 해서 여러분들 옷 매장이나 아니면은 뭐 서점 매장 같은 데 갔을 때 거기에 태그 달려 있는 거 보시잖아요. 제품 유실 방지를 위해서. 이제 그거를 감지를 하려면 당연히 레인지가 넓어야 되기 때문에 안테나 영역을 좀 더 넓게 해서 UHF나 아니면 그 외 통신 방식을 통해서 좀 안테나 레인지를 좀 더 넓혔어요. 그래서 이 리더가 ISO 1443 같은 경우에는 10cm, 15693 같은 경우에는 이제 1m까지 거리 인식이 가능하게 해서 이런 뭐 제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품이 유실되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레인지를 넓게 써서 좀 더 커버리지를 넓게 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NFC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저희 특별하게 이제 이쪽 제품을 ST25 제품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ST25라고 부르는데 이쪽에 저희 회사의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NFC IC를 가지고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마트 드라이빙 쪽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oT 제품군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스마트 인더스트리입니다. 뭐 아까 메디컬 쪽에서 앰플 관리를 하거나 이런 쪽에서 좀 더 쉬울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NFC를 이용해서 파일 트랜스퍼가 가능해요. 그 얘기는 펌웨어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들이 USB로 꽂아서 부팅을 한 다음에 부팅 시간을 기다려서 다운로드를 받는 시간을 좀 더 줄이고 NFC IC를 통해서 태그를 해서 다운로드를 하게 될 경우에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고 동시에 라인에 투입되는 인원들을 좀 더 줄일 수가 있죠. 그걸 통해서 NFC 쪽에 뭔가 제품을 인테그레이트를 시킬 경우에 좀 더 생산 쪽에서 생산 비용이 좀 더 줄어든달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스마트 드라이빙 쪽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좀 더 잘 사용자가 뭐 스마트 찾기가 없더라도 좀 더 쉽게 접속할 수 있고 그리고 뭐 NFC를 이용을 해서 뭐 흔히 말하는 진단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홈 어플라이언스 가전 쪽에도 적용이 돼 있는데 그 가전 제품에서 이제 고장이 났을 때 고장 진단을 MCU가 어떤 모드라고 해서 날려주게 될 경우에 그 내용을 날려주는 거를 쉽게 휴대폰으로 받아서 표시할 수 있는 기능들, 특히나 이제 디스플레이가 없을 경우에는 이 제품이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밑에를 뜯어가지고 이제 커넥터를 연결을 해서 이 내용을 보지 않는 이상 자동차에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기가 어려운데 NFC IC를 통해서 뭐 디스플레이 쪽으로 연결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대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쪽에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진단할 수 있는 기능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NFC IC를 통해서 게임이나 아니면 뭐 그 스마트 네트워크 요즘 사용하고 계시는 그 블루투스 페어링 기기들은 NFC를 통해서 바로 페어링이 가능해요. 와이파이로 제품을 서칭을 해서 찾는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게 NFC로 태그를 하면 바로 이 제품을 페어링 할 수 있는 좀 그런 시간들을 단축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한 기능들을 비롯해서 이제 저희 IoT 쪽으로 좀 더 포커스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 시티 쪽에 이제 조명이나 아니면 이제 교통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관심이 가는 게, 조명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플랫폼들이 다양해질 수가 있어요. 보통 뭐 미주나 북미나 아니면 뭐 북미나 유럽이나 아니면 아시아나 이쪽에 동일한 하드웨어 플랫폼을 구성해 놓은 상태에서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과 다르게 하게 된다면 이제 그 제품을 그 지역형의 컨셉에 맞게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북미향을 통해서 따로 개발을 하고 뭐 유럽향을 통해서 따로 개발을 해야 되고 이런 하드웨어 플랫폼들이 다양하게 될 경우에 이제 유지보수 비용이나 아니면 개발 비용들이 좀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공통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가져가 놓고 그리고 이 생산 라인에서 NFC를 통해서 펌웨어 다운로드를 통해서 그 특정 향에 따른 어플리케이션만 다운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북미향으로 가는 컨셉은 이렇게 미국향으로 뭐 유럽향으로 가는 컨셉은 이렇게 적용이 돼서 하드웨어 개발 비용도 좀 더 줄게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뭐 개발 라인에서의 그런 비용도 줄게 되는 효과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쪽으로는 저희가 지금 양산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케이스가 한국에서도 있고요. 그러한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도 라이팅이나 이 교통 쪽에서도 저희 쪽이 이 NFC 개념이 좀 더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지금 도어락 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외에도 뭐
그 억세스, 와이파이 억세스나 아니면은 뭐 기타 기능들에서 NFC 기능들을 좀 더 확장해서 개념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컨셉은 이 정도지만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건 이제 그 다음에 고객들이 찾아줘야 될 내용들이고, 저희는 어쨌든 스마트 드라이빙과 IoT 쪽에서의 시장의 그런 미래를 보고 저희 제품을 보고 지금 고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까 보셨던 그 오토모티브에서 NFC 리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NFC 리더가 오토모티브에서 사용하게 되려면은 이제 첫 번째로 자동차 억세스, 자동차의 키 기능을 대신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NFC IC를 통해서 이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제 차량이 저에 맞게 세팅이 될 수 있는 거죠. 의자의 높이나 등받이나 아니면 뭐 백밀러나 이런 것들의 그 세팅 자체를 NFC IC를 통해서 좀 간편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CD가 없는 기능에서 진단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 NFC IC를 통해서 오토모티브 쪽에서 구현을 하려게 된다면 이제 기술적인 조금 그 난관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선 자동차는 메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 도어부터 시작해서 셰시 전부 다 메탈이죠. 그럴 경우에 보통 휴대폰이나 다른 제품들과는 달리 휴대폰은 사실 메탈 느낌을 재는 플라스틱 재질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은 전파로 해야 되는데 전자파는 메탈이 흡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신상에서 규약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첫 번째로 안전해야 돼요. 안전하다는 얘기는 빠르고 동작이 완벽해야 되고 오류가 없어야 되거든요. 100% 검증을 해서 뭔가 이슈가 생길 요소들이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진단을 할 때 있어서도 제품에 있어서 맨 처음에는 데이터가 1로 나왔는데 다음에 테스트 때 데이터가 2로 나왔다고 한다면 그 데이터는 신뢰성이 없는 데이터거든요.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동시에 동작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져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디바이스와 연결이 잘 무리 없이 일어나야 되고 그 데이터가 오류가 일어나면 안 되죠. 사실 저희 제품 중에 ST25라고 시작하는 제품이 이제 NFC와 관련된 제품인데 여기에서 R은 리더를 뜻하는 거예요. 그 오토모티브 자동차에 들어가는 제품은 주로 이제 리더 기능을 하는 NFC이기 때문에 ST25R이 오토모티브에서 주는 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라고 하는 추가적인 회로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회로가 좀 더 간단해지고 그거에 따라서 회로 구성이 간단해진 만큼 재료비의 절감 효과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메탈 소재들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NFC IC가 잘 동작할 수 있는지 그 기술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저희는 AAT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오토매틱 안테나 튜닝이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이걸 쉽게 얘기를 하자면 어떤 메탈 제품이 있어서 신호의 왜곡이 일어날 경우에 그 신호의 왜곡을 이쪽에 장애물이 있다는 걸 판단을 하고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안테나 영역에서 장애물이 있는 것들을 극복을 하고 그 제품에서의 안테나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폰 각각 수많은 제조사들의 모바일폰과 이제 P2P 이제 컴패티빌리티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 제품이 잘 동작하는지를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지 않았고 거기에서 가장 최적화된 값을 찾아냈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NFC 포럼에 따라서 규격을 다 맞춘다고 하더라도 안테나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성능이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차이들을 극복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디자인에 따라서 어느 특정 영역에서는 동작이 잘 안 할 수 있는 그런 스팟
어두운 스팟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제조사들, 30개의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이 폰들을 분석을 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폰들과 저희 IC와의 상호 관계를 보고 가장 가운데 그 중심값을 잡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옵티마이즈를 시켰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제품이 잘 동작해야 되고 빠르게 동작해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커버를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은 이제 정전식하고 레지스턴트 웨이크업 방식을 통해서 그 사실 정전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동작을 잘 하잖아요. 정전식 터치를 보면은 실제로. 그리고 그 정압식 같은 경우 레지스턴스 방식은 좀 더 동작은 잘 하지 않지만 또 그 나름대로 이점이 있어요. 인덕티브 방식이라 해서 좀 더 복잡하게 테크니컬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방식의 조합을 통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제품이 잘 깨어날 수 있는 중심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개발하시는 개발자분께서 이제 찾아내는 방법으로 갈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죠. 어쨌든 자동차 안에서 NFC IC가 동작을 하려면 상시 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동차가 시동이 꺼졌을 때 NFC IC로 전원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휴대폰을 댄다고 하더라도 켜지지가 않겠죠. 상시 전원이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모드에서 가장 적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모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리더를 사용해서 제품을 넓혀볼 수 있는 마켓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발표가 스마트카에 대한 얘기지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에서 이제 그 NFC 시장을 넓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카에서 본격적으로 NFC IC들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이 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운전석에 있는 사람의 편의성도 좀 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선행 상품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게 그 운전석에 있는 커피포트예요. 예를 들자면 그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자율주행 가게 되면 이제 할 일이 없어지게 되니까 책을 보거나 이래야 되기 때문에 커피포트를 어떻게 넣고 개발을 할지 아니면 냉장고를 넣고 어떻게 개발할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 사례들도 봤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자동차에 적용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후에는 언제든지 적용이 될 수 있을 개념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들을 제조사들께서 어떻게 구현을 해서 나가야 될지는 숙제로 남아있기는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페이먼트 기능은 지금 시장에서 많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페이나 아니면 LG페이 등 그런 페이먼트를 NFC를 통해서 지금 구현을 하고 있죠. 이 페이먼트 기능도 사실 저희 톨 게이트를 지나가거나 저희 페이먼트 기능이 자동차 안에서도 필요하잖아요. 이것들이 NFC 기술과 어떻게 접목이 돼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토모티브 자동차의 이제 카 억세스와 퍼스널 세팅, 그리고 지금 현재 흔히 사용하고 계시는 트랜스포트에서 교통카드, 그리고 그 ID 카드, 게임에서 또 NFC IC를 통해서 접목을 해서 갈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여권, 전자여권에서 이제 NFC 기술을 이용해서 그 사용자를 인식하는 기술 등 리더를 사용해서 이제 그 마켓을 본다면 크게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제품 중에 이제 ST25R3911B라고 있는데요. 25R 다음으로 나와 있는 그 제품으로 해서 이제 한 3, 4개 정도의 제품이 있어요. 보시면 이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타사 제품들에 비해서도 좋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특히나 이제 익스터널 부스터가 필요가 없고, 그리고 AAT 기능이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메탈 소재에서나 이런 거에서 퍼포먼스가 훨씬 충분히 좋고요. 그리고 저전력으로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저희 제품이 최고의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30개 폰을 가지고 저희 제품을 테스트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P2P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 오토모티브에 적용이 돼서 출시가 돼서 나가고 있어요. 그 특정 브랜드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저희 NFC를 적용을 해서 자동차를 출시를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전 세계 다른 이제 팔로워 업체들이 저희 쪽에 이제 문의를 많이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리더를 가지고 실제로 한국 쪽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중국 쪽에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동차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신뢰성이에요.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AC 큐백이라고 하는 인증을 다 받듯이 반도체 보통 기본의 반도체에서 있을 그런 오류들이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검증됐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이미 출시를 했고 시장에서 필드에서 이걸 통해서 이슈가 없었고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됐다라는 건 자연적으로 다음으로 파생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동차 시장이 새로운 기술을 들여오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 게 오토모티브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면 항상 느끼지만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예를 들자면 반도체 업체에서 그 자동차 OEM에서 반도체 업체에다 직접 부품 개발 업체에다 BOM을 픽스해서 내려오는 케이스들도 좀 있는데 그 사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작은 업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 최소한 보증 기간이 15년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회사가 최소한 20년 동안 망하지 않아야 될 그런 재무 조건을 갖춘 반도체 회사의 제품을 생산할 것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규격들을 갖춰놓지 않는 회사라고 한다면 반도체 시장에서 오토모티브 마켓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사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외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테크놀로지가 월등히 뛰어나서 우리밖에 할 수 없다가 아니거나 아니면 가격이 굉장히 싸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자동차 업체에서 시작되는 거는 모든 반도체 회사들이 오토모티브 시장을 바라보고 그 외 부품 회사들이 바라보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 성장 속도는 모바일만큼 빠르지가 않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굉장히 천천히 도입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이미 출시를 했고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께서 오토모티브 쪽에 리더를 채용을 해서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시려고 한다면 저희 제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시장에서 검증됐다라는 것이 OEM 입장에서는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좀 개발 환경에 있어서 좀 개발을 쉽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다 보니까 MCU나 뭐 그 외 MEMS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군들을 통합 플랫폼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EVM 보드를 사시면 저희 이제 디스커버리 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제품 위에 동일한 커넥터 위에 올리기만 하면은 제품들의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선택을 해서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개발하시는 데는 좀 더 쉽게 개발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개발 인력 소요나 아니면 개발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저희가 라이브러리 소스를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뭐 포팅하거나 그 외의 용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특별하게 개발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티피컬한 이슈가 생겨서 개발 기간이 딜레이 되거나 하는 일들은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발표했고요. 뭐 추가적으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력을 최소 전력을 배터리에서